청소 개념을 자꾸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해. 그러니까 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세제는 별 차이 없어요. 다 그게서 그거야.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곰팡이균 다 없어졌잖아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청소명자 박보성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청소하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차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진단을 먼저 해야 돼, 진단을. 청소는 진단을 잘 해야 돼요. 자, 요런 데 보면은 줄눈이라 하고도 하잖아, 이게. 곰팡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만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서서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요런 데 전부도. 근데 요게는 뭐냐면은 먹기가 좋다는 얘기죠. 여기 반들반들 하잖아. 유막이 돼 있잖아. 그렇지만 여기 유막이 안 돼 있단 말이야. 여기 안착하는 거예요. 시멘트에다가 쉽게 말해 집을 진 거야, 곰팡이가 이렇게. 그것도 곰팡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곰팡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습기가 많잖아요, 이게. 이게 시커멓단 말이에요. 곰팡이 균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럴 경우는 뭘 먼저 하냐면 저희가 세제를 먼저 닦아줘요. 왜냐하면 세제를 먼저 닦아서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때를 벗겨내요. 그냥 세제 쓰면 되나요? 일반 세제 아무 쓰셔도 돼요. 우리 목욕할 때 때밀이라고 그러잖아, 때밀이. 밀어주는 거예요, 물리력으로. 예를 들면 이거 가장 많이 써요. 여기 거치잖아. 여기는 헝겊 같잖아, 이거는. 스펀지는. 자, 이런 거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스텐스 수세미. 이거 많이 써요. 좀 이따가 이제 물리력으로 밀어줄 거예요. 그럼 뭘 쓰냐? 그냥 간단해요. 이게 뭐냐면 샴푸잖아. 샴푸 쓰면 돼요. 그러니까 청소 개념을 자꾸 사람들은 뭐냐면 어렵게 생각해. 그러니까 집안에 때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세탁한다 생각하고. 그럼 때를 한번 밀어볼게요, 먼저요. 간단해요. 원리라는 건 뭐냐면은 세제하고 물하고 그 다음에 때예요. 분리시켜서 밖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알칼리 세제, 약 알칼리 세제. 기름때하고 유기물 같은 거, 단백질, 지방 같은 걸 벗겨내는 거예요. 볼게요. 뭐 어떻게 하냐면은 좀 있으면 목욕한다 생각해요. 그냥 목욕. 여기다 물을 좀 타면 되겠죠. 이렇게 타서. 간단하잖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지 뭐. 이렇게 뿌려서. 자, 한번 닦아볼게요. 닦으면 닦이잖아. 곰팡이균도 다 닦여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안 지워지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처리하는 거는 린스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물리력으로 하니까 뭐 1차적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곰팡이균이 물 위에 떠다니는 거죠, 지금. 그 유기물도 있고, 기름때도 있고, 쉽게 비누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닦아냈어요, 저희가 이쪽은. 닦아냈는데 유기물 때를 다 닦아낸 거예요. 쉽게 뭐 기름때나 뭐 여러 가지. 자, 그 다음에 요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닦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한번 닦아볼게요, 제가요. 자, 요거로 먼저 한번 닦을게요. 거품 많이 나잖아요. 자, 닦아볼게요. 이렇게 닦는 거야. 이쪽 면을 닦아야겠어. 근데 청소는 뭐냐면은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세제는 별 차이 없어요. 다 그게서 그거야. 안 닦이는 건 뭡니까? 못 들어가니까 못 닦는 거예요. 안에 못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닦을 수 있어요. 이렇게 틈새로. 그러니까 물리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확식만 되는 게 아니고 힘도 필요합니다. 청소는 땀이 좀 필요해요. 너무 게으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열심히 닦아서 운동하면은 뱃살도 빠지고 체중도 감량되고 굉장히 건강이 좋습니다. 이런 데 보면은 곰팡이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얼룩대기는 다 곰팡이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나오는 그 석회질이나 철분이라든지 탄산칼슘 같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착되는 거예요. 전기 밑에 여기도 되나요? 물리력으로 되는 건 되는데 안 되는 거는 이제 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지 이게. 그 틈새 소리 있는데 잘못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백시멘트가 갈라졌잖아요. 너무 막 힘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닦여 나가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보면 줄 작업이라고 그래. 줄 작업. 야슬이라는 게 있어요. 야슬이가 뭐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줄 가지고 쇠를 깎아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근데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돼. 이 상태로 봐가면서 물리력도 생각하면서 해야 되죠. 그래서 닦으면 돼요. 네. 똑같아. 다 닦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건 솔로 쓰는 거야. 이거 좀 안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런 데서 솔로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좀 지저분하잖아. 닦아볼게요. 쉽게 말해서 기름때 같은 거, 비누때 같은 거 이제 벗겨내는 거예요. 상자도 벗겨보세요. 시커멓잖아요. 이건 자연 발생이에요. 여기다가 식초 같은 거 넣어놓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녹인데 물리로 돼요. 이런 거는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는 이 수세미가 그 깊이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반들반들 하잖아요. 여기 표면이 겉에 딸락 붙어 있는 거야. 그냥 딱 치면 나가는 거죠. 또 뭐야? 이것도 할게요. 물을 먼저 한번 주는 거예요. 자, 물 한번 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요거 쓰시면 돼요. 요쪽 면을. 샤워하는 거지, 샤워. 기분 좋잖아, 벌써. 왜냐면 몸에 때가 있으면은 찝찝하잖아요. 자, 때를 이렇게 다 벗기는 거죠. 원래 한 번 이렇게 벗겨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다 벗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 곰팡이균이 여기 안착돼 있단 말이에요. 바람에 대서 날라와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예요.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주 닦아줘야 하고 환경을 우리가 개선해줘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죠? 깨끗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뭐냐면 여기서 잘 안 지워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거를 쓰는 거야, 요거로. 이거로만 다 맨날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물리력이 이거는 한계가 있거든. 마찰열이, 여긴 10이고, 마찰열이. 예를 들면은. 자, 이걸 한번 봐봐요. 마찰열 여기. 10이잖아. 바로 닦이잖아. 근데 요거 하려면 100번 해야 돼. 근데 요거는 2번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물리력, 마찰열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거울에 낀 하얀 거나 수전 같은 것도 예. 샴푸 린스로도 되는 건가요?
다 되는 거지. 여기도 있잖아, 여기. 탄산 칼슘이라든지 석회질 같은 게 물에서 나온 거, 비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복합적이라는 얘기 떼가는 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자, 샴푸를 이렇게 해볼게요. 물리로 한다고요, 물리로. 바로 닦여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대신 뭘 조심해야 되냐? 스크래치를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깨끗한 수전이나 기구 같은 경우는 이거로 닦는 거 아니에요. 이거로 닦고 화학적으로 우리가 없애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냐? 린스 바르면 되는 거야, 린스. 린스가 산성이에요. 자, 산성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기물 닦는 거라고. 자, 이거 보세요. 자, 한 번은 내가 분리로도 썼어요. 자, 요게는 뭐냐면은 기름때가 아니고 석회질 같은 거, 탄산칼슘 같은 거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닦아지겠죠,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딱 간단해요. 린스하고 샴푸의 개념만 알면은 청소 세제는 다 알게 되는 거야, 이게. 끝이에요, 끝. 자, 이거 린스는 무기물 같은 거 닦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근데 여기다 뭐냐면 또 코팅제를 넣은 거야. 반짝반짝 하겠지, 또 닦으면서. 무기물도 닦이고 코팅도 되겠지. 닦아봤어요, 지금 봐봐요. 자, 이렇게 닦았다 이거예요, 여기는. 반짝반짝 하잖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탄산칼슘 석회질 같은 게고 기름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샴푸로. 자, 샴푸로 닦게. 자, 물력을 가지고 우리가 요게 수세미, 마찰력 10. 우리가 쉽게 말하면 떼수건이라고 하잖아요. 떼수건을 벗겨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이렇게 해서 반짝반짝 하지는 않잖아. 린스 발라볼게요. 반짝반짝 하면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린스 하니까 많이 그래 깨끗해졌어요. 자, 우리가 이제 뭐냐면 여기서 두 가지겠죠. 탄산칼슘, 석회질, 그 다음에 우리가 기름때 같은 것도 있고,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지방 같은 거, 때 같은 게 이렇게 또 떨어져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비름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먼저 물을 한번 쭉 뿌리는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물이란 건 뭐냐면 세제가 들어가면은 분리를 시켜요. 중간 매개를 하는 거예요. 때를 벗기는 촉매를 하는 게 우리가 물이야, 물. 먼저 알칼리 세제를 가지고 샴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무려가지고 닦으면 되지. 닦으면 되지. 자, 닦고 여기 이쪽 왔다 갔다. 이렇게 닦으면 안 돼요. 스크래치가 이렇게 난단 말이야. 근데 옆으로 이렇게 하면은 보기 더 좋아. 자, 그 다음에 물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린스 작업을 한다고 그랬죠. 두 가지 성분이니까. 발라주세요, 이렇게. 물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원래는 이게 물하고 세제하고 반응 시간이 있어요. 근데 반응 시간을 우리 빨리 해주는 방법은 뭐냐? 물력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수세미로. 사이로 들어가서 빨리 분해주세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울 작업할 때, 유리창 작업할 때 팁이 있어요. 먼저 이렇게 닦아서요, 모서리를. 모서리를 먼저 닦는 거예요, 모서리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끝.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끝. 이해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 끝.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물기 닦으면 돼요. 자, 그러면 물 가지고 이제 여기 뭐로 닦았어요, 저희가? 샴푸 닦았잖아요. 닦거나. 자, 목욕하면 돼요, 그냥 모두.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한 번은 닦았잖아, 우리가 아까. 기름때 같은 거 제거했어요. 그럼 기름때만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무기물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기물은 뭐야? 린스 닦아주는 거 그래서 또. 린스 이렇게 발라줘요. 똑같아요. 물로 또 쓰세요. 한 가지만 쓰면 절대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쓰세요. 무기물하고 유기물을 같이 제거한 겁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막 물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넘쳐가지고 저 담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세요. 물을 이렇게 해서 빨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물이 안 넘치게. 자, 그 다음에 곰팡이균을 죽이려면은 여기 세제 끼가 있으면 안 돼, 쉽게 말해서. 세제하고 같이 쓰는 게 아니야, 낙스는. 낙스는 무조건 뭐냐면은 실 나중에 쓰는 거고 물기를 다 없애고 그 다음에 낙스 작업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게. 낙스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낙스를 막 뿌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제하고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세제를 지금 다 없애는 거야, 지금 제가. 물 뿌려가지고 완벽하게 세제를 다 없애야 돼. 자, 이제 낙스 작업, 낙스 질을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 닦아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곰팡이도 죽이고 여기도 다 나가요, 사실은. 어디서 닦아야 돼? 안쪽부터 닦으라는 거예요, 이건 안쪽부터. 그럼 이렇게 한번 닦아요, 이렇게. 닦으시면 돼요. 근데 락스 이렇게 많이 써도 건강에 괜찮나요? 건강이라는 건 뭐냐면은 빨리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낙스는 안 쓸 수가 없어요. 낙스를 왜 안 쓸 수 없냐면은 과산화수소 그것도 곰팡이를 죽여요. 근데 그게 효과지지 않다는 얘기예요. 번거롭고 사람들이 사다 놓고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낙스가 제일 편해. 조금 위험하지만 빨리 하고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문 닫고 이 창문 요거만 열면 돼요.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다 한 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제는 다 우리가 보면은 독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잘 우리가 용법을 알고 원인을 알고 피신도 할 줄 알고 제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 곰팡이균을 죽이고 표백 작업을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오래 방치하면 안 돼요. 묻혀주고서 물로 세척을 또 해줘야 됩니다. 희석을 해줘야 돼요. 한 10분 후에 우리가 다시 와서 물로 전체로 한번 닦든지 물을 뿌려가지고 다 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런 데는 넣을 수가 없잖아요. 안에 곰팡이 안에 많단 말이에요, 안에도.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먹고 살 거예요, 평생? 닦아서 버려야죠. 우리 밥 먹으면 똥을 싸서 버리잖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때를 벗겨야 되는 거야. 평생 짊어지고 살 수는 없잖아. 이런 데도 곰팡이가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소독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효과를 봅시다. 자, 밖에서 한 10분에서 한 15분 있다 저희가 들어왔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번 전체를 한번 쭉 한번 훑어보세요.
산뜻하시잖아 어쨌든 간에. 곰팡이균 다 없어졌잖아요. 그럼 없어지는 거야, 그러나 사라지는 거예요. 두 가지 작용하는 거야. 포백작용도 하고 곰팡이균을 죽여버리는 거거나 효과가 나기 때문에 낙서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물기를 없애야 돼요. 자, 곰팡이가 왜 생겼냐면 간단해요. 물기야. 왜냐, 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기물을 먹는 거니까. 그리고 똥을 싸우면 시커멓게 되고 푸르게 되는 게 곰팡이예요. 그러니까 물기를 먼저 우리가 없애야겠죠, 이렇게. 식기세 하나 좋은 거 이렇게 사셔가지고 물기만 없애죠. 그러니까 물기만 없애는 거는 바닥도 우리가 물기 없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른 수건으로 이렇게 우리가 닦아주면 돼요. 물기 다 없애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청소를 끝내야지 물기를 남기면은 도루묵이에요. 우리가 구석구석 물기 다 닦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곰팡이를 예방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서 곰팡이를 닦아서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유지보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습기만 없으면 돼.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다든지 아니면 선풍기를 틀어놓든지 제습기를 틀어서 50에서 60으로 맞춰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요즘에는 또 신발 바람 불어가지고 뜨겁게 하는 거 있잖아. 여름엔 말고 겨울에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 물기가 없게 해주고 항상 문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우선은 뭐 1차적으로 곰팡이균을 침입 못하게 하는 겁니다. 먹이를 안 주는데 어떻게 와? 그 다음에 이제 코팅을 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여기 보면은 매끌매끌해요. 매끌매끌한 데는 곰팡이균이 잘 안착이 안 돼. 여기에는 뭘까요? 백시멘트가 있어. 줄로에는 곰팡이가 파고 들어가요. 뿌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곰팡이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어를 해주는 수비군이 있어요. 그건 EM입니다. EM 성분을 여기다 발라주면은요, 좋은 미생물이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침입을 못하는 거예요. 억제를 시킨단 말이죠. EM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EM 이렇게 시큼큼한 것도 있어요. 인터넷 보면 맑은 것도 있어, 맑은 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10대 1로 해가지고 우리가 닦아주면 돼. 걸레를 닦든지 밀대로서 이렇게 전체 닦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냄새를 차단을 시킬 거예요. 좀 있으면은 바닥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트랩을 설치하셔야 돼. 트랩이 원래 이게 뭐냐 실리콘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물이 딱 꺼졌을 때 다시 오므러들어요. 그러니까 냄새도 차단되고 바퀴벌레가 안 올라온단 말이야. 3,000원이니까는 그게 안 비싸요. 내 건강을 위해서는 좀 이런 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이런 거 시설도 약간 투자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자, 냄새가 위에 안 올라오고 물이 잘 빠지잖아 이렇게. 근데 트랩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배수관의 밑에는 악취가 나는 여러 가지 그 뭐냐면은 오염물 있잖아요. 뭐 지방도 있을 거고 유기물도 있고 무기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EM으로 뿌려주면은 거기서 분해작용을 해요. 미생물이 계속. 그러면 좋은 환경에서 유지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배수구에다가 보면은 뭐 알칼리세 톡한 거 넣어가지고 내리잖아요. 그거보다도 EM을 넣으시면 향기가 올라와. 포근해. EM은 보통 우리가 5대1이나 10대1로 해가지고 물에다 섞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냄새도 지금 향긋하고 좋아. 기분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놔두고 원래는 하루 정도 놔두면 돼요. 타고 들어가니까. 이제 욕실 타일에다 코팅 작업을 제가 할 겁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미생물 EM이 펴져 있으면은 곰팡이 안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대1로 하면 돼요. 10대1로. 그래서 여기다 물을 넣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은근하게 닦아주세요. 은근하게 벽면만. 바닥도 살짝 뿌려서 내가 코팅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마른 수건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이제 마른 걸레란 말입니다. 한 번씩 닦아줘요. 나 이렇게. 그럼 코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EM을 가지고 내가 하나 팁을 주면 여기다 넣어놔도 돼요. 여기. 그러면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배관도 악취가 제거되는 냄새가. 배관 냄새 없어지고 변으로 생긴 그 냄새 있잖아. 올라오는 거. 그거 다 세척되고 냄새 잡아주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EM을 통해서 곰팡이균까지 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힘들고 좀 땀이 나는데 내가 손을 움직이면 아름다운 공간, 환경이 됩니다. 벽지에 보니까는 어쨌든 곰팡이에요. 곰팡이는 간단합니다. 습기 차거나 물기가 있는 곳에는 곰팡이 세균이 들어와서 안착을 합니다. 고착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벽까지도 타고 들어가요, 사실은요. 그래서 겉에만 해준다고 사실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뭐 벽지를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벽이라도 얇은 1mm, 2mm 돼요. 그 부분만 곰팡이 균을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세균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미생물입니다. 곰팡이입니다. 집안에서 이제 특히 물기가 있는 곳에는 서식하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나서 찌꺼기가 뭐냐면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그게. 프리끼한 것도 있잖아요. 프리끼한 거는 좀 시간이 덜 된 거고, 시커먼 거는 시간이 오래된 거죠. 고착이 많이 돼가는 거죠. 우선 낙서예요. 낙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른 세제하고 혼용이 쓰면 안 돼요. 그걸 잘 모르시고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바로 염소가스가 올라와요. 낙서가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어떤 물질에서 다 반응을 해요, 낙서는. 시중에서 파는 거는 뭐 이거 펀치퐁인데 사실은 뭐 유한낙서가 가장 유명해요. 가장 좋은 거고. 이게 낙서도 뭐냐, 물 97%, 그리고 낙서 3%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낙서 작업을 할 겁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이거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때 같은 게 얼룩이 묻어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한번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닦아내요, 밑으로 쭉.
물로 한 거예요, 물로. 벌써 닦은데도 많이 효과가 나잖아요. 왜냐면 이제 먹고 난 똥이 밖으로 배출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봐봐요.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때야 때. 1차적으로 한번 닦아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낙서물을 여기 한 500리터 되는 거예요, 500리터. 그러면 여기 10대 1로 하시면 돼, 10대 1로. 물이 10이고 낙서가 1입니다. 찬물에다 하셔야 돼, 그러고. 뜨거운 물 하시면은 반응이 빨리 일어나가지고 빨리 해야 됩니다, 낙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짜줘요, 살짝.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닦아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반응하는 거죠, 이제. 약간 젖을 정도로. 지금도 많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사실은요. 이제 좀 있으면 기다리면 이제 하얘지는 거죠. 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밖에서 한 10분에서 한 15분 있다 저희가 들어갔거든요. 많이 좋아졌죠? 네. 요게 이런 거는 이제 안에서 파고 들어가 색소가 이제 침착이 된 거예요. 석회질이나 뭐 여러 가지 철성분 밖에서 파고 들어온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세균도 죽이고 곰팡이균도 죽이고. 요게 예전에 쌓여 있었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 곰팡이균이 어디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쨌든 간에 문 좀 열어놓으시고 낙서는 싹 없어지시면은 환경이 개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는 왜 하는가? 환경을 개선시키고 살기 좋은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제들을 사용한다고 해도 가장 핵심은 부드럽게 솔질만 해주셔도 기름때는 바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닦아내면 쉽게 닦이니까 이렇게 해서 후드를 새 거는 아니지만 새 것처럼 쓰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로움케어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가정에서 쓰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주방 후드, 공청기, 제조사랑 제휴를 해서 다루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식기세척기라던가 광파 오븐 이런 것까지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후드 종류는 크게 5가지입니다. 이제 고급형 후드에 속하는 것들이 이렇게 역-T자형이라고 부르는 모델들이랑 T자형 모델 이외에 이렇게 조금 우산 모양으로 생긴 이런 게 가정집에도 있나요? 예, 가정집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집에 좀 이렇게 사이즈는 모두 동일해요. 90cm짜리 사이즈고 이것도 허리케인 후드 아니면 통 후드라고 부르는 가정집에 많이 설치된 제품들이고요. 이 뒤쪽에 보면 원룸이나 인테리어를 새롭게 한 집들 아니면 조금 주방이 좁은 곳들 그런 곳은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슬라이드형 기본형 후드가 들어가 있고, 후드가 이렇게 이제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노출된 게 나는 싫다 그런 분들은 이런 게 이제 빌트인형으로 집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천장에 바로 설치를 하는 아일랜드형 후드. 아일랜드형 후드들은 사실상 요 T자형 후드나 이런 우산 모양 후드랑 분해 방법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싱크대를 어떻게 놓을 건지 그 위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이즈가 60cm짜리예요. 그래서 싱크대 길이가 좀 짧다 싶으면 이렇게 60cm짜리를 많이 달고, 주방이 조금 넓다, 공간 활용도가 조금 넓어도 괜찮다라고 하면 이렇게 90cm짜리 주방 후드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90cm고 60cm고에 따라 성능 차이가 좀 있나요? 그래도 조금 큰 게 모터가 크기도 조금 크고 흡입력도 조금 더 세죠. 필터나 청소하기 전에 드라이기나 열풍기 같은 걸로 열을 줘서 네. 기름을 먼저 제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실제로 도움이 좀 돼요? 아, 도움 별로 안 됩니다. 일단 드라이기 온도 자체가 막 100도를 넘어가는 온도가 아니고, 괜히 이제 열을 가해서 이런 배선이나 수분이 생기거나 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베이킹소다, 식초, 퐁퐁, 식용유, 소금 이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베이킹소다 조금 도움 되고요. 과탄산소다도 도움이 되고, 오염도가 너무 심한 경우라면 원래 사용은 하면 안 되지만 변기 뚫을 때 쓰는 뚫어뻥 그런 액체들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락스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락스는 이제 호흡기에 안 좋으니까 과탄산소다, 베이킹소다가 있으면 사용하기 편하고, 그 세제들을 사용한다고 해도 가장 핵심은 뜨거운 물이요. 뜨거운 물과 같이 있어야 기름때 분해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주의사항이, 청소를 하신 다음에 기름때가 자주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기름때가 자주 떨어지는 게 그런 거예요. 뭐 국요리를 좀 오래 끓이면 계속 수분도 같이 올라가면서 유증기가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안에 고여있던 기름이랑 수분이 만나서 이제 물이 무거우니까 또 기름처럼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증상들이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제 실제로 화재가 났던 곳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필터에다가 기름 종이를 대놓거나 아니면 뭐 신문지, 키친타올을 이렇게 대가지고 여기 이렇게 끼워 놓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요리를 하고 불을 쓰는 곳이니까 또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껴놓은 신문지나 키친타올이 불이 붙어가지고 화재가 나는 케이스들도 있고, 요즘에 나오는 그 주방 후드 필터들은 이렇게 필터를 끼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종이 같은 필터를 따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옛날 거에는 끼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름때가 좀 덜 떨어지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 기름 종이를 끼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기름 필터가 있고 청소 주기가 길어지면 기름때가 쌓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화재 위험에 취약해지니까 주방 후드 필터에다가 뭐를 이렇게 덧대서 기름때 떨어지는 걸 예방하기보다는 조금 주기적으로 청소를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집집마다 조리하는 습관마다 다 다른 거라서 기름진 음식을 뭐 많이 드시는 집은 당연히 기름때가 쌓이는 주기가 더 빨라질 거고 요리를 거의 하지 않는 뭐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배달을 많이 이제 시켜 드시는 분들은 안 쌓이겠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필터 청소랑 분해해서 청소하는 거의 차이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필터를 한번 먼저 빼볼 텐데 필터는 힘을 조금 덜 들이고 빼셔야 되세요. 이게 3중 필터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 손잡이만 눌러서 빼주시고 주부님들이 여기를 너무 세게 막 문지르니까 이렇게 필터가 이렇게 손상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정집에 방문해도 이런 분들이 많은데 필터가 너무 이렇게 손상이 돼 있으면 온라인으로 필터만 따로 구매도 가능하니까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막 떨어지면은 효과가 좀 덜 하나요? 외관상 보기가 조금 좋지 않고 안쪽에 보면 세 겹이에요. 이게 떨어지고 훼손되면 이게 뭐 어떤 부분은 두 겹, 뭐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막 기름이 맺혔다가 흘러버릴 거고 주방 후드 성능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는 거니까 너무 손상이 많이 돼 있는 거 그냥 교체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얼마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필터 되어 있고 여기까지는 가정집에서 청소를 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이제 이런 후드를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분해가 가능한 모델들이 있어요. 팬 모터를 닦을 수 있도록 자세히 보면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는 제품들은 나사 두 개만 풀어서 여기까지 이제 자택에서 빼주면 여기도 기름때가 많이 있으니까 청소를 해주고 그러면 여기 팬이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이런데 안쪽에도 기름때가 쌓여 있어요. 원래는 하얀색인데 이런 데도 좀 닦아줄 수 있고 송풍 팬도 칫솔이나 조그만 솔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관리를 직접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할 만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할만하죠. 그 다음에 우리 집은 여기도 분리가 안 되고 도저히 안쪽에 기름때를 닦을 수 없다라고 하면 분해 청소를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업체를 이용해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원룸 같은 곳에 사는 분들이라면 그 환기가 그래도 중요하잖아요. 창문도 잘 안 열리는 데가 많고 그러면 주방 후드만 켜놔도 환기가 잘 되거든요. 이 싱크대 상부장을 열면 이렇게 위에가 오픈되니까 이런 게 달려 있으니까 요거 빼고 요게 이제 체크 밸브고요. 후드를 켜면 이렇게 열려 있고 후드를 끄면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면서 이제 윗집 아랫집 냄새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속품입니다. 후드를 분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조리를 하면 안쪽에 기름때가 굳어 있다가 이제 음식이 뜨겁잖아요. 열이 받으면서 기름때가 더 흘러나오게 되어 있죠. 기름때가 다 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고 계속 맺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슬라이드형 기본형 후드들은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고요. 기름때 생활 먼지 이게 엉겨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원래 조립이 더 어렵습니다. 분해야 뭐 보이는 것만 풀면 되는데 조립할 때는 제위체 조립을 해야 되니까 더 어려워요. 이렇게 분해를 하면 기존에 이제 필터 청소만 하던 거에서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이제 원천적으로 이렇게 기름때가 쌓여 있는 부분들이랑 송풍 팬 여기 안에 기름때를 제거하면 회전력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환기 능력도 좋아지고 이 모터는 저희가 청소를 할 수는 없지만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이제 외관부나 이런 기름때가 쌓인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깨끗하게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노란 게 지금 다 기름인 거죠? 다 기름이에요. 이런 주방 후드 필터들은 그냥 세제만 뿌려놓고 무슨 세제인가요? 이거는 오븐 클리너 기름때를 제거하는 전용 세제예요. 근데 가정집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베이킹 소다나 과탄산 소다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 주시면 좋고 집에서 하실 때는 가장 좋은 게 그 지퍼백 큰 거 정말 큰 지퍼백이 있으면 이게 들어갈 만한 그런 게 있으면 좋고 지퍼백이 없으면 기름때가 있는 필터를 여기에 이제 넣고 세제를 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놓으면 이 안에서 이렇게 거품이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거품이 발생되면 한 10분 정도 있다가 꺼내서 부드럽게 솔질만 해주셔도 기름때는 바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제 장비를 쓰니까 주로 양쪽을 다 뿌려줘요? 네, 이게 3중이라서 한쪽만 청소되는 경우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놓고 기름때가 점점 녹기 시작해요. 오! 그러게요? 네. 이게 보이네요. 네, 보여요. 가정집에서는 커피포트에라도 뜨거운 물을 끓여서 이렇게 같이 부어서 여기를 이렇게 묶어두시면 이 안에서 과탄산 소다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으면서 나중에 이제 기름때가 쉽게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터가 이렇게 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제품 종류별로 필터 크기가 다 다르니까 조그만 것들은 조그만 비닐봉지만 있어도 넣으실 수 있고 얘가 진짜 심하네요. 안 심한 편이에요. 깨끗한 거예요, 이 정도는. 이렇게 해놓으면 기름때가 이렇게 흘러서 몸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죠. 이렇게 하고 방치를 해두면 되나요? 가정집에서는 뭐 이런 세제들을 이렇게 뿌려 놓으셔도 되고 아까처럼 비닐봉지에 넣고 밀봉 해놨다가 세척을 해주셔도 되고 이런 솔들은 화장실에 다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어느 정도 불어나면 이제 솔로만 살살살살 닦아서 물로 세척을 해주시면 필터 청소는 끝납니다. 너무 세게 닦게 되면 그 필터 파손이 되니까 그냥 부드럽게만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뭐 뜨거운 물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세제만 뿌려 놓은 상태인데 아까처럼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서 좀 불려주면 더 쉽게 때가 벗겨집니다. 이거 그냥 주방 세제로 해도 돼요? 하셔도 돼요. 근데 주방세제가 좀 약해서 과탄산소다가 훨씬 나아요. 뜨거운 물과 만나면 발포 효과도 있어서 과탄산소다가 조금 더 세척력에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뿌려만 주면 끝납니다. 필터는 간단하게 청소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청소가 끝나고 주방 후드를 분해했을 때 기름때가 제일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송풍팬이에요. 이게 칫솔도 잘 안 들어가는 간격이라서 세제를 뿌려서 그래서 막 이렇게 지저분하던 게 깨끗해진 걸 보면 네. 기분이 좋지 않나요? 기분도 좋고 저희도 그런데 만족도가 높은 헤어 상품이죠. 새로 이사가는 집에 뭐 가전제품이랑 이런 거 입주 청소도 하고 들어가는데 주방 후드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무늬가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고 뜨거운 물을 좀 부어놓으면 벌써부터 물 색깔이 상당한데요? 이렇게 좀 불려주는 시간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이 본체 부속품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화장실에서 기름때가 튀지 않게 보양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하는데 방수매트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기름때 자체가 안 좋아요. 이게 왜냐면 음식물을 조리하다가 발생된 기름이잖아요. 폐기름이고 뭐 음식을 조리하다가 탔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라서 몸에는 좋진 않죠.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이제 도색이 된 부분들 세제가 묻으면 도색 부분이 벗겨질 수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물걸레로만 닦아주시면 되고 후드는 이제 기름때는 바로 닦아내기보다는 어느 정도 텀을 주고 닦는 게 가장 좋아요. 기름때가 녹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쪽에도 이렇게 보면 기름때 자국들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은 다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모터에 닿아도 괜찮아요? 모터는 피해서 모터는 닦으시면 안 돼요. 안에 이제 구리선도 감겨 있고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이 들어가면 고장이 나니까 모터는 닦으시면 안 됩니다. 면포에다가 세제를 묻혀서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만 위쪽에도 좀 오염도가 있으면 같이 닦아주면 좋고요. 그런 데는 딱히 막 기름때가 많지 않은 곳이니까 세제를 뿌려서 바로 닦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교체 비용이 왜 비싸냐면 작업자들 인건비가 묻어나니까 그래서 비싼 거고 직접 교체를 하시면 완전 비싼 제품이 아닌 이상 5, 6만 원에도 교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에서 설거지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그냥 설거지 하듯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주방에서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에서 닦아주시면 되고 기름때가 너무 이렇게 두껍게 쌓여 있으면 이런 뭐 솔 같은 걸 살짝 이용해서 닦아주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은 작업이라서 이런 식으로 그냥 닦아주고 기름때를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닦아내면 쉽게 닦이니까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청소하면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이런 주방 색깔이었군요. 후드라서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서 보면 녹이 쓸었다고 해서 교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상 녹이 아니고 이제 기름때가 이렇게 묻어 있으니까 꼭 녹이 생긴 것처럼 돼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닦아주시면 되고 집에서 쓰는 후드들은 사용 중인 후드들이니까 지금 이거보다 더 잘 닦입니다. 이거는 사용 안 하던 거를 지금 되게 오랜만에 닦은 거라서 꼭 이제 이런 게 문제인데 이거는 저희가 그냥 장비를 쓰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힘이 강한 전기 스프레이건. 힘의 세기가 이제 이런 종이컵 같은 거에 쏘면 세척을 하는 휴대용 장비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화장실에서 고압 세척기를 많이 쓰는데 후드 분해하고 청소하는 영상들은 상세하게 어떻게 분해하는지 청소하는지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남겨놨으니까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한번 참고해 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뜨거운 물과 만나서 기름때가 어느 정도 팬에서 분리가 된 상태예요. 그래도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정밀하게 세척을 할 때 쓰는 기계예요. 이런 식으로 다 100%는 안 됐지만 세척을 해서 기름때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척
부착이 되고 샤워기 등으로 한번 이렇게 뿌려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색이 이제 나오죠. 주로 드시는 음식들이 집집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 사는 곳에 가보면 버터를 많이 쓰니까 버터가 기름때로 후대에 있으면 검게 변하거든요. 검은색인데 이렇게 세척해 놓으면 또 하얀색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후드를 새 거는 아니지만 새 것처럼 쓰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속품들도 마찬가지로 뭐 세제를 도포해서 닦아주고 깨끗한 면포로 닦고 바로 조립해도 됩니다. 원래 이제 요리를 하면서 뭐 국을 끓여도 수증기도 같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부속품들이고, 이런 데는 뭐 전기가 닿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바로 조립을 해도 됩니다. 모터에만 물기만 없으면. 기름때 조금이라도 덜 끼게 만드는 습관 같은 게 있나요? 기름때 덜 끼게 만드는 습관, 그냥 이거는 저희가 현장을 10년 넘게 다니면서 후드 청소를 하고 있고 지금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름때가 덜 끼게 하는 거는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보면 주방 후드에 기름때가 끼는 게 싫어서 그냥 안 켜고 요리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젊은 부부나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되면 후드에서 해야 되는 안 좋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도 없어지고, 후드는 깨끗하겠죠. 깨끗하지만 오히려 건강에는 더 안 좋아지는 영향이 있으니까 후드는 그냥 가급적 자주자주 사용하시고요. 기름때가 쌓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기름때가 덜 쌓이게 하기보단 필터 청소를 한 번씩만 더 해주는 습관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척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게 더 낫다 이런 기준도 있나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후드 브랜드, 그래도 이름이 있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알 수 없는 브랜드들, 그리고 여기 보면 배선들이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 배선부가 안쪽에 있는 제품들, 그러면 이제 기름때가 안쪽에 쌓이면서 배선부 합선도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너무 오염이 심하면. 그래서 브랜드도 없고 오염도도 너무 심하고 후드 원가 자체가 조금 비교적 낮은 모델들은 차라리 그냥 교체를 하는 것도 방법이죠. 주방 후드는 굉장히 집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보여도 굉장한 환기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데가 주방이잖아요. 주방에서 뭐 조리를 할 때 보면 고기 한 부분은 잘라서 버리잖아요. 그런 연기 같은 것들도 기관지나 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로 비흡연 여성인데 주방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폐암 발병률이 높아요. 그런 조리를 할 때 나오는 안 좋은 성분들을 주방 후드를 통해서 다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집안 구조상 환기가 좀 어려운 곳들, 그런 데는 주방 후드만 켜도 집안이 환기가 되는 효과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중에는 요리 냄새가 에어컨을 배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조리를 할 때는 반드시 주방 후드를 켜서 그 음식 냄새 등이 에어컨의 알루미늄 판에 붙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 보면 집집마다 이 관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관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밖으로 배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집집마다 이렇게 한 개씩 빠지게 되어 있는데, 조금 예전 집 같은 경우들은 건물 전체에 라인이 하나밖에 없고 그 라인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기구가 윗집 아랫집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 있어요. 위에서 담배 피우면 담배 냄새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곳, 그게 이제 이런 환기구를 통해 들어오고, 윗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냄새 날 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환기구를 통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지금은 막혀 있으면 안 들어오는데, 주방 후드를 켜면 바람이 나가면서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체크밸브라고 하는데, 이쪽에도 기름때가 꽉 차 있는 경우에는 열려 있는 상태로 계속 있을 수도 있으면,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열려 있으니까 윗집 아랫집에 냄새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청소를 안 하면 성능이 떨어지나요? 성능은 무조건 떨어지고, 이 후드 안쪽에 보면 여기 안에 이제 송풍팬이 보이실 텐데, 기름때가 이 필터에만 묻는 게 아니고 이 송풍팬에도 이제 오염도가 계속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송풍팬이 무거워지고 돌아가는 회전력도 낮아질 수 있고, 그리고 소음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환기 성능도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주방 후드를 관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필터 청소뿐만 아니라 주방 후드의 핵심은 이쪽 안쪽 팬모터랑 팬모터 케이스 안에 있는 기름때를 제거하는 게 주방 후드 청소의 핵심입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라고 보시나요? 일단 대부분의 주부님들은 이 필터만 청소를 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아무리 필터 청소를 해도 새 것처럼 하고 장착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며칠 이내로 다시 기름때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안쪽에 고여있는 그 기름들이 다시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라서, 가정집에서는 일반적으로 필터 청소 정도를 해주시고, 기름때 떨어지는 양이 생각보다 빠르고 많다라고 하면 분해 청소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방충망 같은데 특히 먼지가 쌓이잖아요. 문 열어놨는데 바람 불면 집 안으로 다 들어오고 마시는 거잖아요. 창문 창틀은 가정집에서는 제일 좋은 거는 나무젓가락하고 물티슈로 하는 거죠. 샴푸를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 K클린 강경일이라고 합니다. 청소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 팀장들 교육도 하고 직접 나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주방에 한 명 들어갔고요. 화장실 들어갔고요. 그리고 보통 팀장이 이 거실에 있는 큰 창문을 닦아요.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그냥 세제로 닦으시는 건가요? 네, 중성 세제로 닦고 있어요. 여러 가지 세제가 많은데 세탁 세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브랜드 있는 키엘이라든지 타나라든지 세제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사용해보니까 저희 식기 닦는 거잖아요. 트리오, 퐁퐁 이런 거 먹는 거 그런 것도 닦잖아요. 이거보다 친환경은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저 창틀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화학약품 사용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화학약품 저기다 사용 안 하거든요. 저희 집이라고 생각하면 저희 집에도 애들이 있지만은 중성 세제로 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중성 세제로 하거든요. 저희 장갑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고무장갑 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요거 이제 얇은 거. 창문 창틀은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 하면 오히려 더 거북해서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도 잘 이게 편합니다. 이제 물도 빨아들이고 먼지도 빨아들이고 모래도 빨아들이고 보통 일반적인 청소기는 먼지 같은 것만 빨잖아요. 물 빨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얘는 물 같은 것도 빨아들이는 애. 여기에 보면은 청소는 화장실 주방 할 거 없이 위에서 밑으로 하거든요. 위에 먼저 닦은 다음에 이 옆에 닦고 그 다음에 유리창 닦고 맨 마지막에 이 창틀을 닦을 거예요. 다 대부분 먼지인가요? 그렇죠. 곰팡이도 있고 먼지도 있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빗물 같은 거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럼 먼지입니다. 기역자 헤라 드라이버로 사용할 때도 있고 기역자 헤라로 할 때도 있어요. 이게 편해가지고 얘를 왜 하냐면 손가락이 이런 데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 위에 먼저 닦아주고 창문을 많이 열잖아요. 근데 이제 창문을 열었을 때 이 죽이라는 게 더러우면 하는 거예요. 집에서 전문 청소업체처럼 안 하더라도 물티슈 같은 걸 가끔가다 한 번씩만 닦아줘도 깨끗하거든요. 근데 일단 더럽다 그러면은 해줘야죠. 왜 그러냐면 이 방충망 같은데 특히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럼 문 열어놨는데 바람 불면 저희 집 안으로 다 들어오고 저를 다 이제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럽다 그러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충망에도 먼지가 쌓이는 거였어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방충망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1년, 2년, 3년 계속 먼지가 쌓여요. 그래서 꺼멓게 돼요. 그 정도 되면은 뭐 벌써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먼지가 어느 정도 쌓이면은 얘가 이제 바람 불고 그러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한 번씩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깨끗한 편이에요. 방충망은 사가 있으면은 살짝만 건드려도 구멍이 나요. 그래서 청소하다 보면은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 방충망이 지금은 이렇게 난간이 있잖아요. 근데 오래된 아파트는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이 방충망이 살짝 움직였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할 때 제일 사고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주의해서 닦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 먼지 낀 것들 있잖아요. 먼지 낀 것들 지금 닦아내고 있는 거예요. 유리를 닦으면은 이제 물이 이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먼지가 불려지거든요. 먼지가 불려진 다음에 청소기를 해가지고 붓으로 바른 다음에 청소기로 빨아들일 겁니다. 뭘 따로 막 섞지는 않으시네요. 네, 업체마다 달라요. 청소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갖고 이걸 닦아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먼지가 있잖아요. 먼지를 닦아내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베이킹소다 뭐 그런 걸 안 쓰는 이유가 제일 간편하잖아요. 빠르고 스키지도 종류가 좀 있어요. 가격대가 싼 것도 있고 요거는 완전히 비싼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이제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닦아내는 거예요. 외부 창문을 외창이라고 하거든요. 저걸 닦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석으로도 닦을 수 있고요. 사람이 얘 풀른 다음에 몸을 빼서 이렇게 반 닦고 저쪽 가서 또 반 닦고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몸이 완전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석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곰팡이는 락스로 해서 지우는 거예요. 곰팡이가 완전히 많으면은 100% 다 지워지진 않는데 요 정도 있으면은 살짝 발라놓으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여기 못 닦은 데가 하나 있어요. 요 중간에 저 안쪽은 요거를 이용을 해서 제 팔이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스키즈를 해가지고 안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이런 식으로 닦아줘. 물을 좀 가져와가지고 살짝 물을 부어가지고 불려주는 거예요. 붓을 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붓을 써가지고 먼지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데 이렇게 지금 먼지를 불려주는 겁니다. 빨아들이기 전에 물하고 이렇게 먼지가 섞이라고. 여기에 이제 세탁세제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세제 계면 활성제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물하고 기름하고 같이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넣고 이런 식으로 불려주면은 혼합이 돼요. 샴푸라든지 그런 데에도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비누라든지. 그래서 얘가 잘 불려져요. 그래서 그거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샴푸를 해도 됩니다. 냄새도 좋고요. 청소업체에서는 건습식 청소기가 있기 때문에 저걸로 빨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빨아들일 수 있는 게 없는 가정집에서는 어떻게 청소를 하면 좋아요?
빨아들일 수가 없는 가정집에서는 제일 좋은 거는 나무젓가락하고 물티슈로 하는 거죠. 흙이 되게 많다. 그럴 때는 물 붓고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하고 물티슈로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불려요. 그런 다음에 닦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필요한 게 분무기요. 분무기를 제가 꺼낸 이유는 스팀기 많이 사용하시는데 분무기로 해도 되거든요. 그래갖고 끝에 있는 애가 이렇게 때가 좀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거로 저 안쪽에는 닦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을 좀 많이 묻힌 다음에 저 안쪽을 닦을 건데 손이 안 닿는 곳까지 이걸로 해서 닦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닦으면서 하얘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제일 기분이 좋은 거는 청소 끝나고 나서 고객님이 어떤 상황인지 보셨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청소 깨끗하게 잘 됐다고 막 기뻐해 주실 때 그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이렇게 하고 깨끗한 허울로 한 번 더. 이제 구축도 어느 정도 구축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아요. 3년, 5년 된 구축이냐, 15년, 20년 구축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일 어려운 게 몇십 년 된 구축 있잖아요. 찌든 때, 묵은 때 이런 게 많은데 그런 데가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묵은 때를 일일이 다 벗겨내는 거죠. 이제 저희가 쓰는 약품들이 많이 있는데 녹이 있다. 그러면 녹 제거제, 그리고 물때 같은 거 지울 때 구연산 같은 걸로 이제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빨아들이고, 이제 저는 먼지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얘는 그렇게 먼지가 막 날리지 않잖아요. 먼지가 많이 날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이 생각하실 때 아니 먼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청소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먼지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더 깨끗하게 하겠죠. 먼지 조금만 날려도 재채기 바로바로 나오니까. 지금 색깔이 이쪽하고 색깔이 많이 틀린데 청소를 오래 안 한 것도 있지만은 햇빛 오래 받으면 어떻게 돼요? 또렷이 되고 하잖아요. 노후가 되죠. 보시면은 여기에 녹슬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없어지는 것도 있고 안 없어지는 것도 있어서 한 번씩 봐줍니다. 여기는 지금 노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람이다 보니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데 문도 한번 닫아봐야 되는 게, 문 닫았을 때 이상 없는지 문도 열어보고 닫아보고 청소가 제대로 됐나? 닦아놨는데도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 그 바퀴 있잖아요. 롤러에서 이제 떨어지는 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다시 한번 닦아내고. 거실에 있는 대창은 같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를 위에서 아래로 하는 이유가 있는데 청소를 중간부터 하고 위에 하면 위에서 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는 거거든요. 떨어질 게 없잖아요. 두 번질 안 해도 되고. 주방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런 데를 전부 닦아요. 위에를. 여기에 만약에 기름때가 되게 많이 묻어있다 그러면 저희가 오븐 클리너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닦고, 친환경 약품도 물론 사용하지만 친환경 약품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기름때 잘 지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약품을 쓸 때는 써야 되거든요. 기름때는 오븐 클리너로 지워요. 방금 전에 저희가 주방 후드 노랬었잖아요. 지금 하얗게 됐잖아요. 오븐 클리너로 닦아낸 겁니다. 기름때를. 이런 데는 얘를 지금 분리를 해가지고 오븐 클리너에 담가둘 거예요. 그럼 얘가 기름때가 많이 녹겠죠. 오븐 클리너가 약간 만능이네요, 주방에서. 기름때 빼는 데는 최고죠. 수전에 있는 물때는 알카리성이거든요. 알카리성의 반대가 산성이에요. 그래서 구연산을 씁니다.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는 거예요. 몇 가지 방법은 있는데 구연산을 뿌리면서 이제 타올로 닦는 방법이 있고요. 물때가 너무 심하다 그럴 때는 물때가 있는 거기에다가 구연산 묻힌 물티슈를 놔둬요. 한두 시간 놔두면 물때가 싹 빠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대리석 있잖아요. 대리석에 구연산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정말 잘못되거든요. 하얗게 돼요. 변색이 되기 때문에 대리석에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입주 청소, 이사 청소, 거주 청소로 분류를 하거든요. 입주 청소는 한 번도 사람이 안 살았던데 신축, 분진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를 입주 청소라고 하고,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신축이 아니고 누가 며칠이라도 살았던데 그거는 이사 청소라고 합니다. 이사 청소는 전에 살았던 분의 흔적을 지워드리는 거예요. 기름때 지워야 되죠. 그리고 바닥이 되게 오염이 심한데 이런 거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거주 청소가 있어요. 거주 청소는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 창문이라든지 창틀이라든지 주방, 화장실 이런 데 좀 하고 싶다 그러실 때 저희 이제 불러주시거든요. 제일 먼저 이제 집에 오면은 사진을 찍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 상태가 어떤지 보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깨끗하게 했다 그런 것도 있고, 청소 전 사진, 그 다음에 청소 중간에 청소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청소가 끝난 다음에 청소 후, 전중 후 사진을 고객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요거가 왜 중요하냐면은 고객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확인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괜찮아요. 근데 같이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놓친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벽지를 새로 했는데 찢어진 부분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청소를 하고 나가면 사진도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당황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사진을 찍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저희가 어떻게 청소를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희 직원들이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보내면은 고객님도 아, 이렇게 지금 청소하고 있구나. 여기 같이 없다고 하더라도 같이 있는 것처럼 자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냉장고 청소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나름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뜯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내부 청소와 부속품들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에서 에어컨, 가전제품 분해 청소를 하고 있는 슈퍼파파 홈케어 대표 고영승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냉동장치입니다. 가전제품에서 에어컨, 냉장고, 그 다음에 제습기 요렇게가 있는데요. 에어컨으로 따지면 우리 실내기가 있고 실외기가 있잖아요.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여름에 에어컨 실외기 사고, 화재 사고 이런 게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실외기가 냉장고 뒤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지도 쌓이고 화재도 나고 청소가 꼭 필요합니다. 깔끔하게 사용하신 분도 계시지만 특히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간장 있는 게장이라든지 그런 국물류를 조금 흘리게 되면 냄새도 흡착이 되고 틈틈이 사이로 그게 들어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뒤에 기계실입니다. 이게 성능에 얼만큼 저하가 될까요? 오염이 됐을 때라고 단정을 치면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10%에서 최대 20-30%까지도 성능이 저하가 될 수도 있고요. 성능이 저하된다는 거는 전기세, 즉 얘가 힘을 더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도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은 네. 이 옆에 쇼핑백이 엄청 꽂혀 있어요. 비닐봉지나. 안 됩니다. 자꾸 에어컨이랑 비교를 하는데 실외기에서 시켜주는 건데 그렇게 뭔가 물건이 있으면 안 돼요. 양옆에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물건을 두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왕 이렇게 냉장고 청소할 때는 안에까지 한 번에 쑥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내부 청소하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조금 내용물을 담아둘 집에 이런 아이스박스나 이런 바구니들 있잖아요. 아무 바구니나 상관없습니다. 자, 이왕 다 빼면은 뭐 버릴 것도 버리고 정리가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휴대폰을 여세요. 휴대폰을 열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요거 그대로 다시 넣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대로 다시 넣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 선반 같은 경우도 1층, 2층 이렇게 있잖아요. 깨끗이 닦고 다시 넣을 때 어디 넣을지 잊어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신샷을 한번 찍을게요. 여기 다 다르죠? 위치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대로 얘 세 등분해서 이렇게 먼저 찍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물을 하나씩 뺄게요. 어느 정도 좀 제가 빼놨었어요. 이거 빼는 것도 일입니다. 또 사진을 찍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게 어디에 있는지, 우유 자리는 어딘지, 어떤 반찬 어떤 자리인지도 제가 기억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냉동실 거는 이렇게 아이스팩에 얼마 정도 걸리나요? 본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세차하시는 분들도 30분 만에 1시간에 끝낼 수도 있지만 디테일로 들어가게 되면 뭐 6시간씩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보통은 빠르게 끝내면 1시간, 정리시간 제외하고요. 그리고 정말 디테일하게 계속 닦고 닦으면 3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 기준으로도 3시간 걸린 적 있습니다. 자, 상태가 이 정도면은 오게티가 하나 있어서 그런데 저게 만약에 없었다라고 가정하면 보통 여기에 한약 같은 거나 그런 걸 좀 많이 흘리시고요. 요 정도가 보통입니다. 더 심한 집은 더 많이 흘린 거겠죠. 뭐 일부러 흘린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반찬통이라든지 그런 게 흘려진 거고요. 자, 이제 하나씩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손등으로 툭툭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열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3단 분리 툭 하면 이렇게 빠지고요. 반대도 다 달라요. 모양이 보면, 그죠? 아까 사진 안 찍었으면 네, 그렇죠. 그리고 얘는 통째로입니다. 통째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선반. 아까 사진 찍은 이유가 아까 층이 달라요. 자, 이렇게. 요거 유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리기 때문에 소리가 거슬리면 이렇게 한번, 여기 한번 포인트로 봐주세요. 유리 이렇게 낀 거 보이시죠? 네. 네, 이거 세척하는 특급 비법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깨끗한 편. 왜 차이가 나나요? 이 사이로 이물질이 들어가서 낀 겁니다. 유리와 플라스틱 사이로. 빠지는 사료도 있지만 요거 빼다가 유리가 깨지는 사료도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겠죠? 저도 이게 간장 국물인지 어떤 국물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런 검은 국물이 보시면 이 반찬 이런 끈적끈적하죠? 이것도 모양 다르죠? 저는 이제 하도 많이 해서 다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사진 이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내부 분해가 다 맞춰진 상태입니다. 나름 항상 이제 깔끔하게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보이는 곳은 항상 이렇게 닦았는데 보시다시피 아까 틈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뜯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내부 청소와 부속품들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희는 특성상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장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청소기로 하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청소기에 따라서 좀 아끼는 청소기다 그러면은 안 되고요. 딱 보시면 안 아끼는 청소기다 그러면은 그냥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우선은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친환경 세제. 그냥 주방 세제나 아무 세제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뿌리는 것도 그렇지만 깨끗이 닦아줄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다목적 세제도 많이 팔아요, 다이소에서. 그리고 여기에 수건 긴 거 있으면 밑에 깔아 주셔도 되시고, 이유가 뭔가요? 이따 이제 팀 청소도 해야 되고 일로 그냥 다 쓸어버릴 거기 때문에 좀 먼지가 많기 때문에 청소기로 하고 싶지만 청소기가 좋은 거다, 고장나면 안 된다, 아깝다 이러면 이렇게 뭐 깔아도 되고요. 그럼 깨끗한 행주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를 먼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부를 완벽하게 깨끗이 닦을 거고요. 이 고무 사이 여기도 하나 다 닦을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빼서 분해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더럽다 그러면 빼서 아예 그냥 뭐 욕실이나 이런 데서 솔질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얘는 또 판매도입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너무 더럽고 찢어지고 그런다 그러면은 탈부착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빼고 끼는 것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더럽거나 찢어졌다 그러면은 구매하셔서 셀프로도 충분히 교환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우선 세제를 골고루 뿌려주고, 이제 뭐 고무도 더럽다 그리고 여기 위에 천장까지 이따가 위에 의자 밟고 올라갈 거고요. 소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소스로 해도 돼요? 네, 뭐 베이킹소다건 친환경 세제를 만들어서 쓰셔도 되시고, 제일 편한 건 그냥 구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때를 불리고, 자, 이렇게 뿌는 동안 세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나하나 이런 거는 그냥 설거지 하듯이 주방에서 쓰는 주방 세제, 물로만 해도 깨끗이 돼요. 하지만 좀 많이 찌들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스킬이 없습니다. 그냥 설거지 하듯이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육안상으로 잘 보이거든요. 냉장고 열면 보이잖아요. 같은 칸칸이어도 어떤 거는 뭐를 흘리고 어떤 거는 흘리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더러워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특히 어떤 게 눌러붙, 계란 깨트려서 붙으면 정말 꾹 눌러붙더라고요. 네, 음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크게 뗄 수 있는 거. 이거는 쉬워요. 이거는 그냥 수세미가 있기 때문에 좀 따뜻한 물로 설거지 하듯이 많이 더럽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아랫부분만 조금 이렇게 뭐가 떨어뜨리거나 음식물이 묻어나면은 수세미 없이도 손으로도 이왕이면 좀 따뜻한 물로, 자, 이렇게 뭐가 눌러붙었다 이런 거 설거지입니다. 네, 찌꺼기가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냐면은 저기 내부 열어서 한번 냄새를 맡고 보시면 되세요. 아까 내부에 틈틈이 묻어있는 음식물 찌꺼기 검은색, 이게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5년이 됐는지 3년이 됐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거 안 가는 거는 세제 살짝 뿌려서, 그래도 많이 안 뿌리시네요. 뭐 그냥 설거지 하듯이 이건 많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자, 이제는 이것도 깨끗한 게 걸렸네요. 자,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닦아주고, 너무 뜨거운 물로 하면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따뜻한 물, 냉동실 거는 아무래도 얼려있는 제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틈틈이 깨끗한 편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좀 더럽죠? 이렇게 큰 거는 화장실에서 또 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를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음식 찌꺼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뜨거운 물 닦으면서 흐르게 두시면 녹아요. 자, 이게 하이라이트죠. 음식 찌꺼기가 이 틈새로 들어가서 아무리 이렇게 닦아도 때가 안 빠집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물을 틀어놓으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틀면 물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하는 동안 깨끗한 거를 계속 청소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빼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왜냐면 냉장고 안에서 그냥 이렇게 닦기 때문에 이 틈새까지는 어떻게 빼기 전까지는 확인하기 힘듭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는 일로 오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청소하실 때는 이런 행주로 닦으시는 거예요. 아까 세제를 뿌려놨기 때문에 힘들지만 일일이 위에부터 아래로 이렇게 10번이고 20번이고 깨끗해질 때까지 저희는 장비빨로 가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들여준 아이템이죠. 냉장고에 성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성에 일단은 고장나면 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문 유격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이 좀 덜 닫혀서 아주 미세하게 열려있다.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요. 냉동실에 바로 소리가 낍니다. 그러면 문 틈이나 고무 틈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성에가 낀 경우에는 전원 코드를 뽑고 40분 정도 있으면 되는데 전원이 뒤에 있기 때문에 아마 힘들 겁니다. 차단기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헤어 드라이기로 말리시는 게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냉장고에 내용물이 너무 많으면 순환이 잘 안 돼서 그
그래서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말고는 고장난 차례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일단 1차전이 끝났습니다. 1차전. 이거를 깨끗해질 때까지 그냥 계속. 그래도 많이 떨어져 나가죠. 그럼요. 1차전은 오늘 한 7차전 정도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친환경 세제 다시 불려서 쉬지 않고 바로 일로 넘어오면 그동안 빠졌네요. 많이 빠졌네요. 중간에 아까 뒤집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뒤집어야 되니까 불리는 동안 다시 일로 와서 그냥 집에 일반 스팀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편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근육을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2차전 스팀이 없으면 계속 이렇게 가장 좋은 건 자주자주 청소를 하시면 자주 하면 덜 하겠죠? 그죠. 손잡이도 많이 오염이 돼 있고 얼마나 많이 더럽겠습니까. 아이들이 있는 집이면 냉장고를 자주 합니다. 이제 큰 부품 하러 화장실 이동하겠습니다. 세제 같은 거 안 해도 뜨거운 물이거든요. 따뜻한 물. 여기도 마찬가지로 틈이 이것도 물을 많이 뿌려야겠죠. 거의 음식 찌꺼기인 거기 때문에 녹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것도 저희는 장비가 있어서 뭐 고압 세척기로 하게 되면 한 번에 끝나겠죠. 하지만 주부님들 버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뚝뚝 빠지는 거 보이시죠? 색깔이. 네. 실시간으로. 따뜻한 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이 틈 사이로 이렇게 하면은 부속품들 살짝 맞췄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라서 깨끗한 행주로 물기를 닦아주겠습니다. 반짝반짝거리는 느낌 보면 또 이 성취감이 그죠. 식초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맞아요. 네. 저희 여기 이런 110초도 지금은 안 썼지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화장실 청소할 때나. 근데 요즘에는 뭐 세제를 너무 잘 팔아서. 그러면 약간 탈취제로 안 잡히는 냄새들의 네. 원인이었겠네요, 지금. 그럼요. 탈취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목욕 안 하고 향수 뿌리는 그런 거랑 똑같죠. 매직블럭은 긁히지 않나요? 살살 해야 돼요. 이렇게 살살. 이렇게 문대면은 연마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살살살살까지는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문댄다. 그러면 스크래치가 납니다. 찌든 때 살살살살. 자, 이제 드디어 내부는 스팀 한 4번 했죠? 그 다음에 수동으로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다 보면 내부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립이 남아 있습니다. 냉장고 내용물도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휴대폰을 보고 이제 조립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칸. 절대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고 이제 여기 빛이 나잖아요. 여기 이렇게 한번 싹 물기. 그 다음에는 세차로 따지면 광택 그런 느낌? 마찬가지로 사진 보고 넣고. 그래도 아까 그 큰 얼룩 지워지고 나서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냄새는 안 나죠. 근데 이제 음식에 따라서 냄새가 흡착이 돼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김장도의 김치, 아무리 헹궈도 김치 냄새 나듯이 그렇게 나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햇빛 좋은 날에 햇빛에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60%, 이쪽은 일부러 안 낀 거예요. 일반 주부들 기준으로 네. 했을 때 이 뒷청소를 좀 쉽게 할 수 있나요? 이게 꺼낼 수가 있나요? 쉽게는 안 되죠. 요령을 2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냉장고를 열면 내용물이 있죠. 제일 좋은 거는 완전히 다 내용물이 빠지면 굉장히 손쉽게 빠집니다. 그냥 쑥 빠져요. 근데 나는 여긴 안 할 거다, 뒤에만 할 거다, 혹은 여긴 했는데 난 저길 한 번 더 할 거다, 자주 할 거다라는 경우에는 무거운 것만 빼주시고 많은 무게를 차지하는 곳이 이쪽이에요. 그렇다고 이거 다 뺄 필요 없고요. 요것만 통째로 빼볼게요. 벌써 흔적들이 보이죠? 오자! 왜 야채실에서 간장 국물 같은 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선 어느 정도 빼면은 얘가 좀 가벼워질 겁니다. 이렇게 문짝이 양쪽으로 2개 열리는 경우가 있고요. 포도어식이어서 위에 2개, 아래 2개 열리는 방식이 있는데, 열고 물을 바닥에 대고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살짝 들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앞에 부분 있죠. 여기다가 분무기에 살짝 세제물 이렇게 앞으로 뿌려주시는 겁니다. 바닥에 스크래치 나지 않게. 자, 그럼 이렇게 고정이 됐을 때 다시 한번 들어서 앞을 살짝 들고 그대로 이렇게 빼주시는 겁니다. 자, 살짝 움직였죠? 바닥 한번 체크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쭉 빠집니다. 피디님 한번 빼보시겠어요? 여기 양쪽을 잡고 천천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방송 나가서 괜찮아요. 아, 그럼요. 예. 자, 이제 뒷바퀴도 이제 한 번 더.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 이쪽이 기계실 쪽에 있는 쪽이라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일단은 보이는 먼지부터 하겠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보이는 곳은 뭐. 자, 여기까지만 옆에 닦아주시고, 사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닦으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야, 이거는 목캔디니? 돗자리까지 여기서 이제 애들이랑 뭐 깔고 일부만 잠깐 닦고, 보면은 눈에 보이는 거는 싹 다 제거하는 겁니다. 뭐 냉장고 내부도 중요하지만 벽면까지, 바닥까지. 자, 그런데 왼쪽에 보면은 먼지가 고여 있죠? 오른쪽은 덜하죠? 자, 왼쪽에 기계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순환을 못하고 잘못하면 화재가 발생할 뻔한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시고, 그리고 이렇게 장이 짜져 있어요, 요즘 아파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장이 짜여지 않는 냉장고는 좀 덜합니다. 장이 짜여져 있는데 이 안에서 공기 순환해서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와류 현상이 일어나서 이 자리에서 맴돌기 때문에 다른 집들보다는 좀 더 불리한 겁니다. 먼지가 조금 더 쌓이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집을 자주 청소하는 집인지 그렇지 않은 집인지.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이런 곳은 조금 더 오염이 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마저 이렇게 벽면에 그을음도 한번 확인하고, 이제 컴프레서 청소하기 전에 전원 코드를 빼주고요. 이 전원선, 야, 이게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 자, 여기서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전제품이랑 좀 관련 있는 건데요. 이 콘센트 보이시죠? 콘센트에 먼지가 있으면은 화재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콘센트나 멀티탭, 우리 특히 TV 뒤에 멀티탭 이렇게 놓고 많이 사용하잖아요. 꼭 먼지를 꼭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는 바닥이랑 벽면을 닦아주고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이게 기계실입니다. 신문지 좀 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먼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빼고 설명드릴게요. 이제 기계실을 오픈을 할 건데요. 주먹 드라이버나 속에 있는 드라이버 4개 끌어주면 됩니다. 열심히 한 흔적 보이시죠? 네. 여기에 이제 후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살짝 들어 올려주면 이게,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여기가 이제 에어컨으로 따라지는 실외기, 열을 방출하는 곳이고, 얘는 컴프레셔, 압축기랑 있는 그런 곳이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에 먼지는 굉장히 미세한 먼지입니다. 큰 먼지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기가 고장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청소기는 안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눈에 보이는 거 먼저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얇은 브러쉬 살살살살 핀 상하지 않게. 자,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먼지를 살짝 제거해 봤고요. 이제 여기서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컴프레셔 열 교환기, 여기 물 보이시죠? 응축수입니다. 이제 이런 젖은 걸레로 닦아주시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살짝 먼지를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좀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지나 안 쓰는 수건 같은 거를 끼면 되고요. 솔직히 이렇게만 해도 90%는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막혀가지고 화재 예방차는 거기 때문에 막 드라마틱하게 우리 에어컨 분해 청소하듯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청소하실 필요는 없어요. 감성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는 또 장비가 있기 때문에 장비빨로 조금 더 자, 이렇게 세제를 살짝 뿌려주고요. 물이 닿아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상관없고요. 어차피 다 이따 말라요. 그리고 여기는 항상 물판이어서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 얘가 뜨거워져서 자동으로 증발시키는 그런 원리고요. 이런 커넥터 있습니다. 이런 데만 주의해서 손 닿는 부위만 걸레로 닦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기계실까지 청소가 완료되고요. 다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화장실에서 깨끗이 씻어왔죠? 이제 공기가 잘 순환할 수 있도록 폼에 잘 걸어주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닦아주는 건 옆모습 깨끗해졌죠?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뒤에도 자, 선도 한번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천장이 남아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죠? 여기에 기름때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방 요리에서 기름으로, 고기 쪽 좋아하는 집은 기름으로 가득 차는 사례가 있고요. 아까도 이제 오염도는 주변 환경, 쓰는 방법, 방식, 집안이 청소가 잘 돼 있냐,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양문형이랑 포도랑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천장 했으니까 이제 고무 이렇게 그냥 손가락을 넣어도 돼요. 아, 손가락 아예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찢어지지 않는 이런 걸 넣고 이렇게 닦아주는 겁니다. 여기에 곰팡이 쓸어서 착색이 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스팀이 없는 경우 이 손잡이는 이렇게 걸레로 닦아주고요. 저희는 스팀 있으니까. 자, 이제 냉장고로 집어넣겠습니다. 위에, 뒤에, 앞에 다 마찬가지로 물기가, 세제기가 살짝 있으면 기스가 안 나기 때문에 바닥 확인하면서 살살 한 손가락으로 되는데 새끼손가락 보이시죠? 자, 이것도 정면 외부 남았죠? 깨끗한 타올로. 이 친구는 잘 티가 나지 않지만 은색으로 실버로 된 친구들은 광을 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왼쪽에 먼지가 많았었죠? 공기 순환이 잘 돼야 되고, 오른쪽에는 먼지가 없었던 이유는 기계실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실 공간은 최소 5cm에서 15cm 정도 띄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바짝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공기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공간이 5cm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빼겠습니다. 그러면은 비로소 내부는 요렇게 끝났고요. 나머지 조립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른 깨끗한 타월 이걸로,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고 조립하는 겁니다. 메뉴 칸. 자, 들어가는 게 다르네요. 다릅니다. 보면서 해야 돼요. 막 하나. 자, 왼쪽이 끝났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평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냉장고를 안 쓰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사용하는 만큼 오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분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이는데 잘 닦아주는 거. 혹시라도 이제 이물질이 흘렀다 그러면 다는 아니더라도 하나하나씩 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부 정도는 셀프로 관리하시는 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지럽다, 기침 많이 난다 바로 알거든요. 진드기가 있을 확률이 높죠. 습기가 안 느껴져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사하려고 들었더니 곰팡이가 밑에 있더라. 진드기뿐만 아니라 그냥 위생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구와 에어컨을 전문적으로 청소하고 있는 세로클린 대표 홍준서라고 합니다.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신경을 많이 못 쓰시고 사용하시다 보니까 때라든지 오염물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이 맡겨주시고 있고요. 에어컨은 사용하시기 전에 이제 곰팡이나 이제 먼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냄새 제거라든지 곰팡이 제거를 위해서 맡겨주고 계십니다. 진드기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진먼지 진드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구 속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각질을 먹고 살기 때문에 사람이 사용하는 가구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것은 아니고요. 100% 외부 유입으로 들어온 진드기가 번식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에 실려서 나오기도 하고요. 사람의 몸이나 반려동물에 붙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드기를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혹시라도 반려견의 건강에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책하고 나서 목욕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만 닦아서 이제 또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혹시라도 털에 묻어있는 진드기가 반려견이 소파에 앉았거나 침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진드기 몇 마리가 엄청나게 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나 반려견을 무는 진드기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진드기는 없고요. 대부분 진드기가 이제 배설을 하고 나서 나오는 그 물질에 의해서 호흡기나 피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식은 쉽게 이제 원단이랑 제품을 살짝 두들기면서 깊숙이 박힌 먼지를 빼내고 흡입하는 과정이고요. 브러쉬가 달려서 좀 더 수월하게 되는데 전문가용은 이제 가정집의 청소기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세니까 효과가 좀 더 좋죠. 습식은 물이랑 세제를 이용한 방식이고요. 고압수를 뿌려가면서 흡입을 동시에 하는 방식이고 유사한 세탁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탁기에 넣어서 빨 수가 없으니까 그걸 보통 담금 세탁이라 하는데 저희는 담금 세탁이 안 돼서 물을 뿌리고 흡입하는 익스트레션 방식의 습식 청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습식 청소도 가정용 습식 청소기가 있는데 아마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힘들고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단점 때문에 좀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또 물이랑 세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잘못 쓰시면 이제 프레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건식 청소를 먼저 할 거고 이건 이제 헤파 필터예요. 지금 이제 테스트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하얀 필터를 끼고 나서 작업하면 이제 요곳에 이제 오염물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거를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커버를 씌워두는 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거 소모품이에요. 1년에 한 번 교체하셔야 됩니다. 방수 커버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애기나 이제 반려 실수 날까봐 그거는 1년 지나면 버리고 새 거 사시는 게 맞아요. 방수는 빨면 방수가 없어져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마찰이 계속 가거든요. 그러면 완벽 방수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바람막이 이런 거 방수되는 거 사서 처음엔 방수됐다가 뭐 입고 뭐 빨다 막 쓰다 보면 몇 년 지나면 물이 흡수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방수 기능이 없어져요. 그러면 바꾸는 게 맞죠. 프레임 없이 매트리스만 두고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프레임이나 바닥에 놓으시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습기가 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이거 아마 서랍형일 텐데 이게 유행을 하거든요. 편하기도 하고 서랍도 생기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쓰시면 들어서 말려줘야 돼요. 지금 아마 패드도 있을 거고 토퍼도 있을 거고 할 텐데 그 상태로 계속 냅두면 눌리잖아요, 여기가. 그럼 얘는 또 구멍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습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고객님들 중에 이사하려고 들었더니 곰팡이가 밑에 있더라,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프레임을 써야 돼요? 갈비살 아니면 요즘은 체크 방식으로 스프링 넣어가지고 돼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도 한 번씩 들어주시는 게. 저는 매트리스 하기 전에 프레임 청소를 먼저 할 겁니다. 매트리스는 매일 쓰잖아요. 사람이 자면서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아세요, 하루에?
거의 1리터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제 매트리스에 많이 머물잖아요. 보통 8시간, 9시간? 그러면 이제 각질도 떨어질 거고 땀도 들어갈 거고 하니까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시는 게 좋죠. 이불도 시트도 다 빠시고. 근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한 달에 2번 한다 생각하시고 2주에 한 번이라도. 매트리스에 진드기가 살고 있다는 뭐 증거가 있나요? 근데 이거는 좀 민감하신 분들은 바로 알거든요. 간지럽다, 이게 많아요, 기침 많이 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진드기가 있을 확률이 높죠. 진짜 조금해요. 뭐 먼지인가 싶으면 이제 진드기가 걸어가고 있는, 하얗게 생겼어요. 생활 환경 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유입되는 거니까 방지 이런 게 안 돼요. 주기적인 제거밖에 없습니다. 청소를 자주 해야 된다. 보면 아마 사시고 안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닦았잖아요. 이게 이제 쓰면서 커버도 씌워 놓으셨겠지만 여기로 머리카락 들어갈 수밖에 없고 프레임에 각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매트리스 청소할 때 매트리스만 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이랑 바닥까지 같이 해요. 그 이유는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매트리스만 깨끗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타고 올라갈 테니까 먼지가. 천은 전전기를 일으키면서 먼지를 끌어당겨요. 그러면 얘만 청소해도 의미가 없어요. 매트리스 안쪽에서도 곰팡이가 자라요. 매트리스가 고무, 메모리폼, 스프링 혹은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라텍스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생기기가 쉽지는 않아요. 생길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메모리폼이나 스프링은 안에 항균 방지 뭐 이런 원단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더 취약해요. 단순하게 고무에 곰팡이 생기는 것보다 천에 생기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환기를 잘 해주시면 사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서 한 번씩 환기를 해야 돼요. 습기가 안 보이고 만져도 안 느껴져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제습기 트시는 분 좀 더 나을 텐데 이렇게 한 번씩 청소해 주시고 해주시면 잘 때 기분 좋잖아요. 스팀 청소기 네, 매트리스에 사용했잖아요. 돼요. 근데 그 스팀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애가 있고 열을 많이 주는 애가 있는데 열을 많이 주는 애가 낫죠. 얘는 이제 윗면에 하는 애고요. 좀 더 강력해요. 왜냐면 위에서 많이 쓰시니까 두들겨서 확실히. 곰팡이랑 얼룩은 아예 생김새도 다르고요. 얼룩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깔이라든지 세제 반응에 따라서 어떤 쪽이다라는 게 구분이 가능하고, 곰팡이는 이제 까만 점들이 이제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음식물 오염은 사실 흘린 곳에서 한 30cm 정도까지는 퍼지는 것 같고요. 이제 냄새라든지 그 오염물에 따라서 그곳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벌레가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곰팡이 같은 경우는 한번 피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곰팡이가 생기면 나무에도 생기고 솜에도 생기고 원단에도 생기기 때문에 쓰시면 위험하죠. 사실 눈으로 보이는 게 첫 번째고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냄새만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내부 원단이나 폼에 오염이 심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래하고 나서 덜 마른 냄새 있잖아요. 그게 좀 강하게 나기도 하고요. 오염물의 종류에 따라서 냄새가 심하게 나죠. 아무래도 습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 패브릭 소재들의 소파나 매트리스에 더 번식하기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몰랐다가 더워지면서 습기가 강해지면서 냄새가 더욱 심하게 난다거나 보이지 않았던 얼룩이나 오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쓰셨네요. 보니까 러그가 있길래 이거 보통 집에서 쓰실 때 세탁만 해서 쓰시는데 사실은 건식 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 그냥 크게 신경 안 쓰고 살다가 애기 낳거나 강아지, 고양이 키우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신경 쓰여요. 나는 그래도 면역력이 있어서 괜찮다 쳐도 애기들이나 이제 강아지들은 안 그럴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좀 예민한 사람의 편에서 청소를 안 하면 근지럽기 시작해요, 온몸이. 그게 약간 알레르기? 이런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토피나 천식이나 뭐 이런 호흡기 질환 있으시면 더 심하게 느껴지고.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보통 청소 잘 하세요. 가구, 매트리스, 카페트, 발매트 이런 거 안 하시니까. 의자도 해야 되거든요. 의자도 패브릭이잖아요. 그냥 안 하고 쓰시죠, 보통은. 근데 보시면 이제 저기 노랗게 변했잖아요. 좀 땀이거든요. 땀이 단백질이잖아요. 말라요. 그러면 그거 누가 먹고 살죠. 먹고 살고 진드기뿐만 아니라 그냥 위생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가구 청소가 꼭 필요하다. 커튼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집에 정말 많아요. 패브릭, 천 이런 게. 빨 수 있는 건 빠시면 좋고, 근데 빨아도 안 떨어지는 먼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건식 청소를 하고 빠시는 게 좋다. 청소기 요즘 다 좋은 거들 쓰시더라고요. 그런 거 쓰시면 다 되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정도씩 투자하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공기 질이 달라질 거예요.
일단 소파 같은 경우에는 집에 청소기들 다 있으시잖아요. 요즘은 가구 청소용 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툴을 끼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돌려주시면 청소기를 훨씬 그 먼지나 이런 것들이 유입되는 거를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빼낼 수 있고요. 청소 툴은 어떻게 생겼냐면 툴 안에 브러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브러쉬가 원단을 긁으면서 약간 두들긴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요즘 웬만한 신형 청소기들은 그게 다 붙어서 나오니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매트리스는 바닥에 붙어서 프레임이랑 또 붙어 있기 때문에 습기에 매우 취약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은 침구류들 세탁하실 때 매트리스를 세워서 한 번씩 말려주시고 다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염을 모아놓고 한 번에 대청소를 한다 그러면 사실 힘도 많이 들고요. 사용하는 약품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자주자주 해주실수록 물로만으로도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스팀기 보통 가정에 다 있으시니까 그 정도만 해도 되는데, 오랫동안 방치하다가 대청소를 하게 되면 강한 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얼룩을 지우려면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자주자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